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11월에 둘째 주로 접어들었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올해 첫 영상으로 호야 키우기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금 시기부터 해줘야 되는 관리법 위주로 해서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보다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 호야도 100여 종에 달하는 많은 종류가 있고 또 그만큼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류들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공통적으로 호야를 키우시는데 참고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법이나 가지치기, 분갈이, 흙배합 등 전반적인 내용은 올 초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참,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야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종류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의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특히 겨울철 관리법에 대해서 흔히 알려진 것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실제 환경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키우고 있는 호야들을 몇 가지 준비해 놨는데 이제 꽃 피는 시기가 다 지나고 이런 식으로 잎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겨울나기 준비 앞서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화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조금은 등한시될 수 있는 작업이지만은 이런 표면에 떨어진 꽃잎이라든가 말라버린 잎 등은 모두 치워서 표면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것을 거름이 되게 한다고 화분 표면에 그대로 두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실내에서는 거름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의외로 겨울에 곰팡이만 생기고 각종 병충해를 발생시키는 온상이 되기 때문에 호야뿐만 아니라 다른 화분들도 화분 표면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듯 해도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런 뿌리목 부분하고 하단부의 잎의 뒷면도 좀 살펴보셔서 혹시나 무름병이나 아니면 병충해에 걸린 것이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야의 잎이 이런 식으로 두툼하다 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서 없어져도 상부의 이 줄기에는 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뿌리목 상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자란 잎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가위로 이렇게 좀 잎만 속간해 주셔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전체적으로 줄기와 이 잎들을 보면서 마르거나 태화된 그런 줄기라든가 상태가 안 좋은 잎 등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이런 뿌리들이 간혹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저분하면은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자를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래 꽃이 피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꽃이 피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라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무조건 여기서 꽃이 피는 것은 아니고, 생육 상태가 좋으면 해마다 이곳에서 꽃이 피지만 상태가 좀 부실해지는 경우에는 해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말라서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리에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특히 손깍지벌레 등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무언가 여기 묻어 있다면은 면봉이나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서 이 꽃대가 다치지 않게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잠시 후에 설명드릴 물샤워 방법을 이용해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초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물샤워를 해주게 되는데, 이 물샤워도 별것 아닌 듯 해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꼭 제대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선 물샤워를 하기 좋은 날은 날씨가 맑은 오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그리고 밤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병충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잎을 깨끗하게 해서 식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물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좀 말리면서 물을 줄 시기가 되었을 때 물주기와 병행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살수관수처럼 이 위에 그냥 물을 살살 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센 수압을 이용해서 씻어낸다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압이 너무 세면은 이런 잎 표면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새순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식물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수압을 좀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충해에 걸린 개체 같은 경우는 이 해충의 알이나 해충이 물을 타고 화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화분 표면 부분을 비닐이나 랩 등으로 막아주고 해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개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물샤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꽃이 있을 때는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이 호야 역시 꽃을 달고 있을 때는 해주지 않지만, 꽃이 안 피우는 개체의 경우에는 물을 주실 때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꽃이 없는 지금 시기가 그동안의 묵은 때를 갖다가 씻어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샤워도 겨울에는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따뜻한 실내 거실에서 계속 키우신다면은 겨울에도 주기적으로 물샤워를 해줘도 되지만, 서늘한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지금 해주는 작업이 내년 봄까지의 마지막 물샤워가 됩니다. 참고로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겨울에는 냉해 우려도 있고 자칫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인 형태는 화장실 수건거리에 걸어 놓으시고 골고루 충분히 물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물은 너무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도 좋지 않고 냉기만 살짝 가신 듯한 그런 약한 미온수 정도가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뿌려주시고 그대로 몇 시간 두어서 물을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평소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환경이라면은 물샤워 후에 방제 작업을 병행해 주시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 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바로 약을 뿌려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잎이나 줄기에 묻은 물기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천연제제 등을 이용해서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장소에 두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의 생육 환경에서는 따뜻한 거실이나 서늘한 베란다에서 보통 겨울을 나게 되는데, 거실과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도 조금은 관리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온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야의 특성상 추위에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키워보면 베란다에서도 영하의 기온으로 안 떨어지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일반적으로 15에서 25도씨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더 높은 온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최저 온도는 15도씨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거실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늘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형편이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키우는 종류들은 5도씨 정도에서도 잘 견디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생육부진이 이어져서 그냥 형태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버티게 됩니다. 실제 경험상 0도씨까지도 견뎌주기는 하는데, 이때는 물 관리를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온 관리에서는 그 부분이 좀 핵심인데, 잠시 후에 물 관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지속적인 생육을 원하신다면 20도씨 내외의 따뜻한 거실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공간이 부족하시거나 좀 춥게 키워서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고자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온도를 잘 체크하셔서 영하의 온도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 관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거실과 베란다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 호야 같은 경우도 따뜻한 거실에서나 아니면 요즘 같은 베란다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잎이 쭈글거릴 때 물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물 주는 시기를 놓친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주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앞서 언급드린 베란다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떨어져서 거의 0도에 가깝게 혹한의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물을 주어도 생육이 부진한 상태라서 흡수를 제대로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물을 말린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주지 마시고 그대로 추위를 버티는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추운 환경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장소로 옮겨 놓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에 참고하시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추위를 겪어야 꽃이 잘 핀다고 일부러 추운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경험상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환기 때문에 베란다 창문을 좀 열어놓는 경우에도 호야가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서큘레이터를 켜놓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은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호야 역시 빛이 부족하면 생육이 더디고 꽃도 안 피기 때문에 빛을 많이 보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수준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밝은 그늘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그늘에서도 잘 버티긴 하지만 꽃이 안 피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늘보다는 빛을 어느 정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도 빛을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직광을 받게 하면은 이 잎 주변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통풍도 중요하지만 빛도 어느 정도 보게 해주어야 병충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분갈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뿌리 활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를 잘 하지 않지만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늘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날 거라면 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이 화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이른 토분과 그리고 행잉 형태의 이런 타공분을 이용해서 호야를 키우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 토분과 타공분에 사용하는 흙배합도 조금은 달라져서 그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화분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 토분에 심는 경우에 성장세가 좀 빠른 편이라서 어린 개체나 아니면 좀 빠른 성장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심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 주는 시기가 좀 길어져서 물을 자주 주지 않는 성향이거나 아니면 물마름이 비교적 빠른 환경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반대로 과습이 쉽게 올 수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공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물마름이 빠르기 때문에 물을 줄 때 무조건 아주 흠뻑 줘야 되고, 비교적 물마름이 좀 늦는 환경에서 키우신다면 관리에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지만 성장은 일반 토분보다 확실히 느린 편입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생육 환경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야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글로만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